네, 미국이 B컷을 단행을 했죠. 우리나라는 또 어떤 변화들이 있을지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자, 한국과 미국 기준금리 변동 추이입니다. 우리나라 금리가 이제 빨간색이고 미국이 파란색이에요. 미국이 선행을 한다, 뭐 이런 말이 있는데 사실 보면은 오히려 우리나라가 선행을 하는 모습을 보이는 적도 많습니다. 뭐 특별히 미국이 선행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요. 실제로 기준금리를 이번에 2021년 말부터 이제 올리는 사이클이 왔을 때 그때 우리나라가 먼저 선행했다라는 부분 꼭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엔 미국이 먼저 금리 인하를 진행을 했고요. 아무래도 미국은 룸이 더 많기 때문에 조금 더 진행을 하기 여유로운 부분이 있을 것 같고 우리나라도 뭐 여유롭다기보단 급하겠죠. 경기 침체를 예방을 해야 되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미국이 했으니 이번 금통위가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미국이 B컷을 했고요. 이거는 모든 역사적으로 3번밖에 없었던 B컷입니다. 그래서 이번 B컷이 진행된 거고, 우리나라 왜 금리 인하한다? 내수 부진 때문에. 이게 가장 큰 이유이고, 정치권에서 그리고 행정권에서 굉장히 많은 현재 푸시가 있기 때문에 한은도 독립적인 기관이지만 쉽게 무시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수혜 볼 수 있는 업종 당연히 바이오를 봐야겠죠. 반도체 잘 나갔습니다. 그동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금리 인하해도 제대로 못 가고 있어요. 아무래도 공급 과잉에 대한 그런 부분들과 이 HBM에 대한 이익률이 계속 꾸준하게 나오기 어려울 겁니다. 마이크론이라든지 다른 기업들도 참전을 하고 있기 때문이고 실제로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 파일을 가져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게 뭐다? 바로 제약바이오를 보면 좋겠다. 제약바이오는 연구개발 비용 많이 들어가고 신약 개발까지 못해도 10년은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자금 조달 수월해지려면 금리 인하기가 와야 된다는 거고요. 이런 내러티브들, 금리 인하기로 돈을 많이 모으고 성장 스토리와 실질적인 이익까지 매출까지 치게 된다면 당연하겠지만 바이오가 반도체가 주춤할 때 차기 주도주가 될 수 있다. 건강과 신약과 이런 부분들 정말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관심이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차기 주도주로 손색이 없고 금리 인하 수혜라는 내러티브로 추가적인 유동성으로 인해서 성장이 기대가 됩니다. 또 다른 이슈가 있어요. 바로 미국이 생물보안법을 내죠. 비중국계 기업 수혜가 예상되는 부분이고요. 이제 생물보안법 통과가 되었습니다. 개정안 이후에 이제 상원행까지 진행이 된 거고 중국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제한, 통제 이런 부분들이 견제를 들어가게 되는 그런 보안법이에요. 특히나 바이오 쪽에 이제 많이 집중되는 부분이고 현재 중국 파트너랑 미국 바이오 제약 기업들이 협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협력 중단을 당연히 논의할 수밖에 없고 컴플라이언스 이제 이런 부분들이 더더욱 까탈스러워질 겁니다. 미국 기업들이. 왜냐면 불법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공급업체를 최소한 중국을 넘어서서 다변화는 할 거다. 그래서 당장 이제 빈자리를 대체할 비중국계 기업이 주목받는데 여기는 당연하겠지만 우리나라 세계 최대의 CDMO 기업 삼성바이오로직스 봐야 된다라는 거죠. 금리 인하로 인해서 신약 바이오 기업들이 제품 생산 늘리게 되면은 당연하겠지만 CDMO 기업이 수혜 보는 거고 생물보안법으로 인해서 중국의 CDMO 물량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가져올 확률이 굉장히 크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전 세계 CDMO 기업 중에 세계 1위 기업이기 때문에 뭐 레퍼런스 검증이나 이런 것들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수혜를 바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는 거고요. B컷으로 인해서 4년 6개월 만에 바이오의 순풍이 기대되는 부분들, 유동성 증가로 바이오 시장 활황되면은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생산이 바로 증가한다. 실제로 생물보안법이 유효기간이 길기 때문에 뭐 실질적인 수혜는 어렵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다변화를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내용들이 하원 상원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다변화로 이제 각은 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점점 확실하게 됐을 때 다변화했던 기업들은 살아남게 되는 거고 다변화를 못했던 기업들은 중국이 만약 금지가 되게 되면은 바로 그냥 팽을 당하게 될 수밖에 없겠다라는 거죠. 다변화 파일만으로도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기업도 ST팜도 역시나 생물보안법 반사이익을 보는 기업인데요. 이렇게 CDMO 미국 생물보안법 때문에 이익을 보는 건 물론이거니와 우리나라도 바이오 의약품
CDMO 기업 지원 특별법을 현재 가칭인데 제정을 했어요. 그래서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법으로 수혜 볼 수 있는 내용이고, STP 하면 실제 중국 기업이 납품하던 원료 의약품 공급 계약을 따는 이력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본격화될 수 있을 여지가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훨씬 더 크다라는 거예요. 이 두 종목 차트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현재 추세가 굉장히 좋죠. 일봉상 굉장히 빠른 탄력으로 77조까지 시총을 회복을 했고요. 이제 신고가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조 시대를 조만간 열 거라 기대가 되고 있고, 실적으로 봤을 때 다 검증이 끝납니다. 너무나도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고, 이렇게 시총 큰 기업이 영업이익 크게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제가 높게 평가하는 게 삼성물산의 지분이 상당히 크다. 74%. 세대 교체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 있었죠. 삼성전자 세대 교체하고 상속세 내고 하다 보니까 이제 돈이 남는 게 없어요. 지분이 남는 게 없습니다. 아무리 커진다 하더라도 수혜 보지 않아요. 이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차세대 주자를 키운다라는 거고, 가장 메리트 있는 건 삼성바이오로직스. 이거는 뭐 두산 로보틱스 이런 애들이 두산 계열사 중에 이제 지주사의 지분이 가장 높기 때문에 이런 애들 밀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거는 꿀팁으로 한번 참고해 두시고요. 그 다음 종목이 ST팜이었죠. ST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ST팜 역시나 최근에 이제 생물보안법 이슈들이 계속 발발되면서, 그리고 금리도 이제 내려간다는 이슈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올해 들어서 정말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금리 인하 사이클 맞춰서 기대되는 종목이고, 이미 CDMO 관련해서 수혜 보고 있다. 동아제야 계열사이기 때문에 탄탄하고 실적도 꾸준하게 흑자 내는 기업이니까 이 두 종목 탄력 좋을 때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다른 종목으로는 GC셀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CDMO를 집중한다라는 거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녹십자 그룹의 계열사입니다. 2022년 4월에 이렇게 기업 인수 목적 회사 코에라를 통해서 이제 지분 100%를 이렇게 인수했고요. 이때 2천만 달러, 녹십자 홀딩스가 5,300만 달러 공동 투자해서 만든 합작 법인이에요. 그래서 녹십자 그룹의 앞으로 세포 치료제, 유전자 치료제의 대표 주자가 될 종목이 바로 GC셀입니다. 근데 여기다가 CDMO까지 얹어요. 이번에 CEO를 바이오센트릭, 미국 자회사거든요. 바이오센트릭 수장 고치를 했는데, 이 사람이 CDMO 분야로 20년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이드 우드세인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새로운 커리어를 기대되는 부분이고, CDMO 분야로 바로 실적까지 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GC셀도 역시나 차트를 봐야겠죠. 이제 차트 보시면은 다른 기업에 비해서는 초바닥권에 있습니다. 이 종목이 CDMO와 관련된 스토리가 있다라는 부분도 부각된다면 기대되는 종목이 있고요. 굉장히 고금리 때 직격탄을 맞고 세력 수급 들어왔고 다시 한번 또 바닥권에서 기회주는 종목입니다. 이런 종목은 재무도 튼튼하고 브랜드 가치가 높기 때문에 그냥 무난하게 바닥권만 잡더라도, 제약바이오는 항상 바닥권 잡아서 기대가 너무나도 극에 달했을 때 그때 파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이전 고점까지만 본다라고 하면은 목표 수익률 400%까지 볼 수 있고요. 꾸준하게 흑자도 내왔습니다. 다만 최근에 분기가 좀 꺾였지만 금리 인하 사이클 맞고 또 CDMO 실적들 잡히면 무난하게 저는 흑자 전환할 수 있을 만한 종목이라 생각 들어서 GC셀도 여러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핵심 황제들도 준비했습니다. 시총 100억 원대 종목이고요. 보호예술 물량도 굉장히 크고 초저평가 종목입니다. 정말 이대로 여기 이하로 빠지기 정말 어려운 그 주식적인 특징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제가 이제 문자로 주시면은 제가 문자로 공개해 드릴 거고요. 과거에 땡땡약품이 이런 딱 비슷한 케이스 M&A 통해서 연내 재상장 해가지고 이제 10배 급등했던 이력이 있는데, 요거랑 똑같은 케이스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시총이 더 작기 때문에 더 기대가 되고 있고, 특례 상장 기업임에도 꾸준히 흑자내는 원료의약품 기업이에요. 그래서 바이오 CDMO 시장이 열리게 되면 ST팜이 날아가는 것처럼 원료의약품이 가장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 식약처 선도 사업자도 등록이 되었고, 증권 신고서 제출된 내용들이기 때문에 제 뇌피셜이 아니라 이미 리얼로 공시가 된 종목이다. 다만 정보적으로 현재 시장이 주목할 수밖에 없는, 주목하기 어려운 그 시총이라서 이렇게 지금 숨어 있는 종목이에요. 늦지 않게 최저가에 선매집하실 분들은
여기 있는 번호로 바이오라고 세 글자만 보내주시면 제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문자로 바이오 리포트 그리고 종목명까지 깔끔하게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총 100억대 종목이라서 유튜브로 공개는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겠고요. 바이오 세 글자 보내주시면 무료로 보내드릴 테니까 문자 꼭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